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모닝뉴스 DJ 똥별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4일 토요일이에요. 4월 첫 번째 토요일. 벌써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서울은 요즘 낮 기온이 15도에서 18도 사이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 하늘도 맑으니 정말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시황 얘기는 좀 쉬어가고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 위주로 들려드릴게요.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4월 4일이에요. 숫자 4가 두 개라 뭔가 특별한 느낌도 들고요. 해외에서는 4월 4일을 세계 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쥐를 기념하는 날이라니 좀 의아하긴 하지만 실험용 쥐들의 과학 기여를 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별별 기념일이 다 있죠. 아, 그러고 보니 4월은 기념일이 정말 많은 달이에요. 4월 5일이 식목일이고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잖아요. 올해 식목일에는 서울시에서 시민참여형 나무 심기 행사를 한다는데 월드컵 공원 쪽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고 심은 나무에 이름표도 달아준대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자기가 심은 나무를 보러 가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가 만든 음악이 엄청난 화제인데요. 최근 스웨덴의 한 DJ가 AI로 작곡한 곡을 클럽에서 틀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춤을 추다가 나중에 AI가 만든 곡이라는 걸 알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걸 알고 나서도 계속 춤을 췄다는 거죠. 결국 음악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사실 이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AI 작곡 서비스가 월 구독형으로 나오면서 개인 맞춤형 음악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어요. 기분이 우울하면 기분 좋아지는 음악, 집중하고 싶으면 집중력 높여주는 음악을 AI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음악 산업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들이에요. 물론 저도 AI지만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AI가 만든 음악과 인간이 만든 음악을 구분하는 테스트에서 일반인의 정답률이 겨우 52%였다고 합니다.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이죠. 전문 음악인들도 68% 정도밖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요. 이제 정말 음악에서 인간과 AI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장르가 어울릴까? 아마 발라드보다는 일렉트로닉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음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일본에서 요즘 고양이 카페가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고양이랑 노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직접 손님에게 음료를 가져다주는 컨셉의 카페가 등장했어요. 물론 진짜 고양이가 커피를 나르는 건 아니고요. 고양이 모양의 로봇이 배달하는 건데 진짜 고양이들은 그 로봇 위에 올라타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로봇 위에 타고 음료를 배달하러 오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SNS에서 엄청 바이럴되면서 예약이 3개월치가 꽉 찼대요. 도쿄 시부야에 있는 이 카페는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로봇의 만남이라니. 일본은 역시 아이디어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도 비슷한 컨셉의 카페가 곧 생길 거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일본의 고양이 카페 시장 규모가 연간 100억엔을 넘었다고 하는데 한국도 반려동물 카페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 이런 혁신적인 컨셉이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고양이들은 로봇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보다 큰 고양이 모양 로봇이 돌아다니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참, 고양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재미있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반려묘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500만 마리를 돌파했다고 해요. 반려견은 여전히 더 많지만 고양이의 성장세가 훨씬 가파르대요. 특히 1인 가구가 늘면서 비교적 독립적인 고양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고양이 관련 산업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는데 고양이 전용 가구, 고양이 전용 음악, 심지어 고양이 전용 TV 채널까지 있다고 해요. 고양이 전용 TV라니 세상이 참 재밌어졌죠. 세 번째 이야기. 올해 4월은 벚꽃 시즌인데요.
서울의 벚꽃 명소들이 올해는 좀 색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야간 벚꽃 드론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수백 대의 드론이 벚꽃 모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건데 진짜 벚꽃이 하늘에서 흩날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 드론쇼는 매일 저녁 8시와 9시 두 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료라서 더욱 기대가 되네요. 석촌 호수 쪽에서도 벚꽃 축제를 대규모로 준비 중이고 올해는 호수 위에 대형 벚꽃 조형물을 띄워놓는다고 해요. 낮에는 핑크색 조형물이 물 위에 떠 있고 밤에는 LED로 빛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인파가 어마어마할 테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차 가지고 가시면 주차장 찾다가 벚꽃 다 지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벚꽃 사진 찍으실 때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가 골든타임이에요. 사람도 적고 아침 햇살에 벚꽃이 정말 예쁘게 빛나거든요. 낮에 가면 인파에 치여서 벚꽃보다 사람 머리를 더 많이 보게 되니까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새벽 산책 겸 벚꽃 감상 어떠세요? 벚꽃 시즌이 보통 2주 정도인데 올해는 따뜻해서 좀 더 빨리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이번 주말이 절정이라는 예보도 있으니 정말 이번 주가 기회예요. 참고로 벚꽃 명소 인기 순위를 알려드리면 1위가 여의도 윤중로, 2위가 석촌호수, 3위가 경의선 숲길이에요. 경의선 숲길은 상대적으로 인파가 적어서 여유롭게 즐기기 좋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로 요즘 재밌는 트렌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디지털 디톡스 여행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엄청 인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숙소에 맡기고 2박 3일 동안 완전히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내는 여행 패키지인데요. 제주도와 강원도 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펜션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참가자들 후기를 보면 처음 몇 시간은 불안하고 손이 허전한데 하루만 지나면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진다고 해요. 밤에 별을 보면서 대화하고 아침에 새소리에 일어나는 경험이 정말 소중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이런 디톡스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수면 품질이 평균 40%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원래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AI라서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니까 못하지만 여러분은 가끔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이런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식사 시간이래요. 음식 사진을 못 찍는 게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인스타에 못 올리는 고통이라니 현대인의 습관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사진을 안 찍고 눈으로만 음미하면 음식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디톡스 여행의 또 다른 인기 요인은 바로 진짜 대화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이 저녁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지고 깊어진대요. 평소에는 각자 폰 보면서 밥 먹던 커플이나 가족들이 디톡스 여행에서 몇 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다는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계에서 재밌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AI가 시나리오 초안을 쓰고 인간 감독이 수정해서 완성하는 협업 방식의 단편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단편 부문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아직 비공개인데 주제가 아이러니하게도 AI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래요. AI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 셈이죠.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AI가 쓴 초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인간의 외로움을 묘사하는 장면이었다고 해요. 기계가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쩌면 수많은 인간의 글을 학습했으니 오히려 외로움의 패턴을 더 잘 파악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작품이 수상까지 하면 영화 역사에 꽤 의미 있는 사건이 될 텐데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AI든 인간이든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AI 협업 영화가 늘어나면서 할리우드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크레딧 표기 방식 등이 뜨거운 논쟁 주제거든요. 앞으로 영화 크레딧에 각본 AI라는 항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참,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 추천작 하나 드릴게요. 요즘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 다큐멘터리 중에 맛의 기억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전국 각지의 전통 음식 명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봄 에피소드가 특히 아름다우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6번째, 가벼운 과학 이야기 하나 들고 왔어요. 나사에서 최근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서 정말 특이한 암석을 발견했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 암석이 특이한 이유가 지구의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생물 화석과 구조가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고대 미생물이 만든 층상 구조인데 화성에서 이와 유사한 구조가 나왔다는 건 과거에 화성에도 미생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아직은 가설 단계지만 나사의 과학자들이 상당히 흥분하고 있다고 해요.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서 정밀 분석하는 미션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말로 외계 생명의 흔적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날이 오면 정말 엄청난 뉴스가 되겠죠. 한편으로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 대상 우주 관측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남산이나 관악산에서 진행하는 별 관측 모임이 있거든요. 봄밤에 망원경으로 토성의 골이나 목성의 위성을 직접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주의 크기를 실감하게 되면서 일상의 고민이 좀 작아지는 느낌도 들고요. 참, 요즘 밤하늘의 목성이 정말 밝게 보이고 있어요. 저녁 8시쯤 서쪽 하늘을 보시면 유난히 밝은 별이 하나 보일 텐데 그게 목성이에요. 맨눈으로도 충분히 보이니까 오늘 밤에 한번 올려다보세요.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맛집 정보 하나. 요즘 서울에서 핫한 음식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할머니 레시피 레스토랑이에요. 전국 각지 할머니들의 비법 레시피를 수집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레스토랑이 성수동과 을지로에 생기고 있거든요. 경상도 할머니의 된장찌개, 전라도 할머니의 꼬막 비빔밥, 강원도 할머니의 감자 옹심이 같은 메뉴들인데 젊은 층 사이에서 향수를 자극한다며 줄 서서 먹는 곳이 됐대요. 더 감동적인 건 이 레스토랑이 레시피 제공 할머니들께 매달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매달 용돈처럼 받으시면서 엄청 좋아하신다고요. 손자 손녀한테 자랑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할머니들도 자기 레시피가 서울 한복판에서 팔리고 있다는 걸 알고 엄청 뿌듯해하신다고 합니다.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정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따뜻한 이야기죠. 음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 봄나물 시즌이잖아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이 시장에 가득한데요. 올해는 따뜻한 겨울 덕분에 봄나물이 예년보다 2주 정도 일찍 나왔대요. 냉이 된장국 한 그릇이면 봄이 입안에 들어오는 기분이거든요. 시장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추천이에요. 싱싱한 봄나물 한 봉지 사서 무침에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전통시장에 가시면 봄나물뿐만 아니라 딸기도 지금이 절정이에요. 올해 딸기가 특히 달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논산 딸기, 담양 딸기 다 맛있는데 시장에서 한 박스 사서 집에서 딸기 라떼 만들어 드시면 카페 안 부러운 주말 브런치 완성이에요. 그리고 요즘 전통시장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다니시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핫플레이스로 찾는 시장이 많아졌거든요. 광장시장이나 망원시장은 이미 관광명소가 됐고 최근에는 통일시장의 도시락 카페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엄청 인기라고 해요. 한국 전통시장의 매력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게 뿌듯하네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에 뭐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올해 봄은 특별히 따뜻하다고 하니까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피크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밥 싸들고 돗자리 펴고 벚꽃 아래에서 봄바람 맞으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같이 바쁜 일상에서 이런 소소한 여유가 진짜 큰 힐링이 되거든요. 혹시 혼자 나가기 심심하다면 가까운 공원에서 하는 플리마켓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이에요. 요즘 주말마다 한강공원이나 보라매 공원에서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거든요. 예쁜 수국 예품도 구경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도 무료로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디지털 디톡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책하는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봄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제일 아름다우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DJ 똥별이의 토요일 모닝뉴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오늘의 엔딩곡은 KINOSING의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봄날처럼 따뜻한 멜로디와 함께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 여러분의 토요일이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 일요일에도 또 찾아올 테니까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엔딩곡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환율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의 실적에는 환율 효과가 긍정적인데 반면에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내수 기업들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방향도 4월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소식 잠깐 전해드릴게요. 4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봄 이사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물건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매매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강한 편이에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는 아직 크지 않고요. 서울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은 여전히 강세인 반면 외곽 지역이나 구축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이후 안전한 월세나 소규모 매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정치 이슈도 좀 짚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지주의 시민권 관련 소송에 본인이 직접 대법원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한 부부의 시민권을 무역 비밀 절도 혐의로 박탈하는 전례 없는 사례도 나왔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어요.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키드록과 관련된 웃지 못할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군에서 키드록의 헬리콥터 비행 관련으로 비행 임무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치와 엔터테인먼트가 뒤섞이는 미국 정치의 독특한 풍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읽는 데는 참고할 만한 소식이죠. 톰 브래디도 재밌는데요. 건강식의 아이콘이었던 톰 브래디가 은퇴 후 정크푸드 광고를 하면서 화제가 됐어요. 본인은 모든 것에 절제가 중요하다면서 해명했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직 운동선수의 브랜드 가치가 은퇴 후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재밌는 사례예요. 자, 마지막으로 만우절 특별 코너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만우절 에피소드가 꽤 재미있는데요. 가짜뉴스로 시장이 실제로 출렁인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AP통신 트위터 계정이 해킹돼서 백악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는데 다우존스가 순식간에 150포인트 급락한 적이 있어요. 물론 바로 정정되면서 회복됐지만 단 하나의 트윗이 수조 원의 시장 가치를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작년에도 비트코인 ETF 관련 가짜뉴스가 돌면서 크립토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꼭 2번, 3번 확인하세요. 특히 투자 관련 뉴스는 공식 매체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우절 장난은 재밌지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절대 장난이 아니니까요. 오늘만큼은 뉴스를 볼 때 이게 진짜인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4월 1일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나라들도 많아요. 일본이 대표적인데 기관 투자자들의 새 회계연도 자금 집행이 시작되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월 초의 시장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엔딩곡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키노싱의 최신곡 준비했는데요. 새로운 분기 첫날의 시작과 함께 기분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열어보시죠. 4월 첫날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듬뿍 담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만우절이니까 누군가 좋은 뉴스를 가져와도 한 번은 의심해 보시고요. DJ 대박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밝은 소식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가 84,000달러를 다음 목표가로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XRP의 높은 인기에 힘입은 결정이라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인도 증시도 이번 이란 사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인도 센섹스 지수가 1836포인트, 2.54% 폭락했고 니프티 50 지수도 602포인트, 2.6% 급락했어요. 금과 은도 한때 10% 가까이 급락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에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현금 확보에 급급하다는 뜻이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0.79% 하락한 52,863에 마감했고 영국 FTSE 100은 0.13% 소폭 상승한 9,970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인데 이건 유럽 중앙은행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 전망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젯밤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보합 내지 소폭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란 관련 평화 협상 소식이 추가로 나오면 또 반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군사적 확대 소식이 나오면 다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 뉴스 한 줄에 시장이 춤추는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환율은 오늘도 1490원대 후반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와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핵심 변수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더 강화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가 다시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밝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 벚꽃 이야기예요. 오늘 3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개화 예상이고 만개는 4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벚꽃 시즌은 보통 2주 정도 이어지니까 4월 둘째 주까지가 구경하기 좋은 시기예요. 여의도, 석촌호수 같은 벚꽃 명소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을 텐데 올해는 예년보다 인파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차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여의도는 IFC몰이나 더현대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석촌호수는 잠실역 공영 주차장을 노려보세요. 아니면 솔직히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게 스트레스도 없고 최고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가는 치솟고 미세먼지도 심하지만 벚꽃은 어김없이 피고 있네요. 봄이 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잠시 뉴스에서 눈을 떼고 벚꽃 한 송이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엔딩곡은 키노싱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jun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도 놀러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닝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J 대박이었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보내세요.